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진말자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진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어나는 청년, 창업주들, 이것은 좋은 현상일까?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요즘 20, 30대 청년 창업자가 증가했다고 한다. 20, 30대 청년들이 창업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월급쟁이로는 평생 부자 못 돼서, 직장이나 안 맞아서,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상사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좋은 현상은 당연히 아니다. 사실 청년이면 어디에든 취직해서 돈을 모으고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이다. 이걸 무시하고 바로 사업을 한다.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 인생 2회차가 아닌 이상. 청년들은 애초에 창업은커녕 취직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당연히 가진 돈, 모은 돈은 없다. 생각보다 돈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노하우, 경험, 지식, 지혜, 인맥도 부족하다. 사실 돈도 돈이지만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하다.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경험, 노하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보다도 나이도 더 많고 모은 돈도 더 많고 노하우, 경험, 지혜, 인맥도 더 많은 사람들도 실패하는 게 사업이다. 이들도 실패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마당에 이런 것들도 없는 청년들이 성공할 확률은 더 없다. 원래 자영업,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실 오늘의 본 주제는 이거,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사업한, 창업한 청년들인데 좀 신기하다. 그니까 누군가 밑에서 일하기 싫다, 상사에 깨지기 싫다, 이왕 사는 거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창업한다, 이 말이다. 근데 사장님이 되면 내가 제일 위일까? 누군가에게 안 깨질까? 물론 자기 사업체 내에서는 자신이 제일 위다. 당연히 자기 사업체 내에서는 나는 제일 위니까. 근데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사는 것이다. 경제라는 건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절대 사장 따로, 노동자 따로, 내 회사 따로, 거래처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사회랑 이렇게 항상 연결되어 있다. 경제는 돌고 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는 항상 누군가랑 거래한다. 타 조직, 타 기업의 높으신 분도 만난다. 기업 사장이든 자영업 사장이든 다른 사업체, 즉 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거래처 대표랑도 만나게 될 것이고 고위 공직에 계신 높은 분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내 사업체에서는 제일 위라고 해서 거래처 대표나 나보다 급이 높은 기업인 고위 공직에 계신 높으신 분들, 외국의 재벌, 외국의 높으신 분들한테 과연 내 사업체 직원들처럼 대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절대 못한다. 내가 자영업 사장이나 중소기업 사장이라도 이러한 세계로 가면 나도 을이 된다. 아쉬울 게 없는 거래처 대표나 높으신 분들에게 깨지기도 하고 쓴소리도 듣고 굽신거린다. 나는 물건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처들을 알아보고 거래처 대표들과 만나 뵈고 굽신대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해야 한다. 거래처 사장들은 당신에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 나보다 급이 훨씬 더 높은 중견기업, 대기업의 임원이나 고위 공직에 계신 높으신 분들은 역시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거는 자영업자 사장, 중소기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다. 중견기업 회장, 대기업 회장이어도 똑같다. 대기업에도 역시 자사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타기업에서 구매해야 되고, 역시 대기업 임원, 사장들도 타기업 거래처로 가서 역시 싸바싸바 굽신거린다. 같은 재벌 회장이어도 깍듯하게 대하고 잘해주고 잘 보여야 한다. 우리 대기업과 저쪽 대기업이 서로 협력, 합작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서로 친해서 물품도 더 싸게 매입할 수도 있다. 바둑, 장기, 체스, 사냥, 골프, 테니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 특히 높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놀이 스포츠이다. 재벌 회장들끼리 골프를 친다고 가정해보자. 겉보기에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순수, 친선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같이 골프를 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거기서 사업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높으신 분들끼리 골프 치는 것이 절대 노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관계에서 똑같다. 한국 1위 재벌 회장은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 부자고 최대 대기업을 경영한 회장이다. 하지만 이 회장님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타국으로 출장 가서 거래하는 기업들의 회장도 만나고 같이 골프도 치고 요트 타면서 칵테일도 마신다. 우리나라 1위 대기업 회장이 외국 가서 외국의 재벌들이랑 같이 골프 치고 요트도 같이 타고 친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절대 노는 것이 아니다. 그 회장님은 해외에 가서 일하는 것이다. 선밸리 컨퍼런스라는 미국의 투자회사 앨런앤드 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 아이다호주의 휴양지 선벨린에서 주최하는 친선 행사인데, 여기에 초대되는 한국의 기업인은 한국 1위 대기업 회장 한 명뿐이다. 이 친선 모임에는 미국의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 다른 나라들의 대기업들 회장, 대표들이 초대장 받고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함께 듣고 토론, 식사 모임, 보드게임, 테니스, 골프 같은 사교, 스포츠 활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트렌드와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노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교 모임에서 수많은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1위 재벌 회장이 여기 가서 친목을 도모하고 같이 골프를 치는 게 겉으로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1위 재벌 회장도 여기에 참석해서 세계 거래처 기업들의 회장들에게도 잘 보이고 굽신거린다. 그러니 내가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같은 이유로 섣불리 창업하는 청년들은 없기를 바란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약간 내용이 좀 중반 이후로 3000% 빠지네요. 예. 자,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젊은 창업자 많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많아요. 요즘 편의점 사장님들 보면 저보다 어린 사람들 많습니다. 네, 어린 사람들. 카페 사장님도 저보다 어린 사람들 많아요. 저보다 위보다 아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편의점을 몇 군데 가면 한 6명 정도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확실히 어린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은 대부분 나보다 어린 것 같고, 나이 드신 분이 카페 창업하는 거 못 봤어요. 보통은 여자분들 중에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이 나이대가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만 봐도 카페 브이로그나 카페 폐업 브이로그 보면 다 그 나이대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분도 있긴 한데 거의 없어. 보면. 그러니까 한 보통 창업 나이가 20대 한 중후반에서 30대 중반 요 나이대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망해요. 잘 망해. 유튜브에 폐업 브이로그 치면 다 그 나이대 사람들이야. 그 나이대. 유튜브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은 폐업하는 게 좀 솔직히 말해 좀 쪽팔려가지고 영상 안 찍는 분도 많은데, 생각보다 이 폐업 컨텐츠가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유튜브에서. 월급쟁이는 평생 부자 못 돼서, 근데 창업하면 부자 못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 못 된다는 이유로 창업하는 것도 웃겨. 여러분, 원래 월급쟁이는 창업에도 부자 못 돼.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자영업 한 사람 중에 부자 된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부자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애초에 성공한 사람 중에, 그 사업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기도 사업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월급쟁이 리스크가 없지만.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할 수 있는 거죠. 월급쟁이는 쫄딱 망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에는 안 맞다. 아니, 직장 맞아서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 뭐 직장 오래 다니는 사람 직장이 맞아서 다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애초에 대기업 들어갈 깜냥이 안 되는데 무슨 대기업 들어가는 거야. 대기업은 본인 같은 사람 안중에도 없는데, 상사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 상사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이 창업하면 손님한테 싫은 소리 더 많이 듣는데, 그거 아십니까? 자, 젊은 분들, 오히려 상사한테 싫은 소리는요 순한 맛입니다. 네.
자영업 할 때 갑질하는 곡에 잘못 걸려버리면 상사의 어떤 쓴소리보다 몇 배는 매워요. 몇 배는. 예. 이상한 빌런들한테 잘못 걸리면 상사들한테 이제 뭐 꾸지람 듣는 거네. 애교입니다, 애교. 자, 사장의 소리 듣고 싶다고요? 사장 달아도 힘 없어요. 여기저기 동네북처럼 눈치 못 봅니다. 요즘에는 사장님들이 알바생 눈치 보잖아. 요즘에 갑질이 아니라 의지로 하죠, 의질. 그래서 알바생들한테 쉬운 소리도 못 하잖아. 혹시나 그만둘까봐. 아니, 혹시나 이제 또 농촌에 신고할까봐. 악덕 고용주로 신고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장이 알바생 눈치를 봐요. 뭐 사장의 소리 듣겠지. 근데 막상 이제 일해보면 내가 계급이 제일 낮아. 아무튼 좋은 현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내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멘탈이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근성 같은 게 원래부터 센 게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못 버티고 나온다는 것은 내가 객관적으로 멘탈이 강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직장을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멘탈이 좋을까? 아니면 직장을 얼마 못 다니고 그만두는 사람들 멘탈이 좋을까요? 당연히 전자 아닙니까? 왜냐, 직장은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직장 오래 다녔다는 그만큼 회사 다니면 욕도 많이 먹었을 테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테고 이런저런 이제 눈치도 많이 봤을 테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임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다 감당했을 거고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경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겪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그런 과정을 겪을 자신이 없고 그걸 버티기 힘들어서 나가는 건데 그럼 그거 나가서 과연 장사가 쉽게 잘겠냐는 거지. 장사도 멘탈이 중요하죠. 장사가 왜 멘탈이 더 많이 깨지지. 매출 떨어지면 생각해봐. 잠이 안 오는데. 자, 노하우, 경험, 지식지의 인맥도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뻔한 거잖아, 뻔한 거. 뻔한 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장사나 어떤 그런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잖아. 빤히 보이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또 현장 지식이 부족해요. 자영업에 대한 현장 지식. 예. 자영업 하기 전에 주변에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커피 한 잔 사 먹고 커피 한 잔 사들고 와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장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텐데 맞죠? 아마 그런 분들 얼마 있을까? 내가 창업하기 전에 동종업계 같은 사장님 보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 듣고 뭐 좀 상담 받았으면 장사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할 텐데 맞죠? 여러분 여러분 장사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그런 똑같은 내가 업종을 먼저 하고 있는 그 사장님 가가지고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들고 와가지고 저 창업에 관심 있는데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하겠냐고 맞잖아요. 그럼 한 4-5명 사장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다 하지 말라고 해. 다. 나도 지금 마지 못하는데 누가 인수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기고 가고 싶다. 이런 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치킨집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치킨 한 마리 주문하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봐요. 이야기를. 이 치킨집 괜찮냐고. 할만하냐고. 그럼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볼걸요? 이거 왜 하냐고. 이거 왜 하려고 하냐고. 나 이해가 안 된다. 요즘 자영업 죽 쓰는 거, 이 치킨 파나블 얼마 안 남는 거 알 텐데,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드디어 역으로 물어볼걸, 이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뭔가 현장에서 뭔가 습득하고 터득하는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영업도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요즘 발품 안 파잖아. 요즘 젊은 친구들 무조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의해서만 정보를 얻는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유튜브에 이제 장사 잘 되는 컨텐츠 보면서 그 희망 가지고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속임수가 많잖아요.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필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있잖아요. 직장생활의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자영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혈압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안 들어봤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안 듣고 하는 거는 차이 있지 당연히. 근데 웬만하면 다 말릴걸요. 네. 나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젊은 사람 중에 창업하는 분이 있으면 나랑 똑같은 업종 일하는 분들 한 3분만 만나요. 3분만. 3분만 있잖아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요. 해도 괜찮은지 안 되는지.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웬만하면. 지금 장사 오래 하시면 하지 말라고 해. 쉽지 않으니까 이게. 근데 지금 들어온다고? 그럼 다 말릴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젊은 친구 자네 뜻은 알겠는데 괜히 그 쌈짓돈 날리지 말고 그냥 회사 들어가서 일해요. 정말 진심을 충고하는 건데 이 바닥 한번 들어오면 직장생활 못해. 그리고 여기서 장사하다 망하면 돌이킬 수 없어. 아직 앞날이 차창한데 굳이 뭐하러 이 아오지 탄광 같은 곳을 들어오려고 그래. 응? 장사 망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한번 망하면 못 일어나. 그리고 지금은 장사 오래 한 사람들도 쉽지 않다고. 근데 아무 노하우도 없고 그냥 뭐 프랜차이즈 찾아가지고 뭐 잘 된다 그래. 응? 하고 안 하고 본인 자유지만 그 내가 한 얘기 잘 생각해보게. 돌려보낼걸요 아마. 이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뭐 실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실패할 리스크가 커요 이게. 크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출로 했는데 대출로 이제 뭐 사업을 했는데 그걸 망해버리면 빚만 생기잖아. 어린 나이에 모은 돈도 없이 거기다 직장도 못 다니고 재취업도 안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야 이게. 그럼 점점 밀려나는 거야. 점점 갭 차이가 벌어지는 거. 직장 다니는 친구들하고. 내가 망하자 어디 모임에도 가지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뭐 나 돈 잘 벌 거라고 호언장 담했잖아요. 친구들한테 딱 얘기했는데 쫄딱 망했어. 다 털고 나니까 빚만 남았어. 어디 가서 얘기해 이거를. 자, 사장의 소리 듣고 싶어서 창업한 청년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사장 되면 일 안 하고 그냥 서류에 서명이나 하고 골프나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에서 맨날 이제 기업의 대표라고 하면 뭔가 실무적으로 일하는 모습 보여준다기보다는 뭔가 여유 있고 약간 한량같이 보여준다. 내가 봐도 한량같이 보여 이게. 뭔가 물리적으로 일하는 게 전혀 안 보이고 맨날 뭐 결제판에 서명하는 그게 다잖아. 만년필로 맞잖아요. 서명하고 뭐 첫사랑 만나도 이제 업무 중에 갑자기 막 데이트하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보통. 여러분 보통 이제 중소기업 대표도 바빠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 중 혹시 뭐 사업을 꾸리잖아요. 아버지 얼굴 보기 힘들걸요 아마. 아버지 얼굴 주말이 아니고서 보기 힘들걸요. 제 예전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줘요. 돈 잘 버니까. 그 친구 좋은 친구였어요. 왜냐 용돈을 많이 받았거든. 잘 사줬단 말이야. 집에 가 장난감도 많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걔들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이제 언제는 있잖아요. 친구가 아버지 회사로 와가지고 아버지 만나러 왔다는 거야. 아버지가 막 얘들 친구구나. 그러면 몇만 원 딱 지어주면 그때 몇만 원 크잖아요. 그냥 이걸로 짜장면 시켜 먹고 재밌게 놀아. 우리 애 좀 잘 부탁한다 하면서 이렇게 매너도 좋았단 말이야. 야, 너희 아빠 최고다 진짜. 와 최고. 와 씨. 우리 아빠도 이랬으면 좋겠다 막 자랑 막 부러웠단 말이야 이게. 우리 아빠는 용돈 줘본 적이 없는데 야 씨. 우리 아빠가 저러나 진짜 평생 엎드려 절한다.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때 안 우리 아빠 못 봐. 이때 아니면 우리 아빠 집에 잘 안 들어와. 아 진짜? 아니 뭐 퇴근한 집에 올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 맨날 회사에서 자거나 아니면 어디 출장 가면 못 들어와. 그래서 평소에 아버지 본 기억이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 못 했거든. 근데 나이 먹으니까 알 것 같아. 이게. 나이 먹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아버지 집에 안 돌아오면 좋아해요. 와, 그럼 게임 하루 종일 하겠네? 오라실 밤새도록 게임해도 되겠네? 아버지가 이제 막 그때 무서운 시기니까. 근데 그때 철이 없으니까 그랬죠. 나이 먹으니까 알겠어요. 야, 그때 그 친구 아버지가 정말 바쁜 사람이었구나. 예, 무지하게. 제가 이거 왜 기억하냐 하면 그 아버지분께서 그 유독물 이제 화학물 취급하는 공장을 했었거든요. 예. 저희 집에 가까워가지고 맨날 불이 켜 있었어요. 그 안에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일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한가하다는 건 착각이에요. 드라마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예. 한가 사장님 없어요. 한가 사장님 아무도 없어. 사장이 제일 바빠요. 어떤 일이든 간에. 대기업이 중견이 중소든 사장이 제일 바쁩니다. 단지 이제 물리적으로 일을 안 할 뿐이죠. 현장일을 안 할 뿐이지. 현장일 안 한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사장이 현장에 하면 안 되지. 기업 대표하는 사람인데 맞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보통 사장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큰 오더를 따내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 영업부가 있긴 하지만 정말 굵직한 이제 사업은요 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짜잘한 영업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영업부의 직원들이 하지만 왜 큰 사업들이 있죠. 뭐 M&A는 아니면 이제 기업들끼리 막 덩어리 큰 거 있죠. 몇백억짜리 이런 거. 아니면 외국 사업 이런 것들은 기업의 대표가 직접 가가지고 그 사장을 만납니다. 독대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골프도 치고, 예. 체스도 두고 이러면서 거래를 터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외국 바이어랑 본래 막 계약 안 하려고 했어요. 계약 안 하려고 했는데 게임하면서 체스 두면서 친해져가지고 그때 마음 바뀌어가지고 계약을 트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체스, 장기, 예, 바둑, 사냥, 골프. 그러니까 원래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 그냥 내보내려고 했어. 그냥 죄송한데 그 기업하고는 생각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제 게임하고 나서 서로 이제 그 대화 같은 거 하면서 주거비를 받거니 하면서 해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거야. 나쁘지 않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바지에 아까는 실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데려다 서는 경우도 있어. 특히 외국 기업들 같은 게. 한국 기업은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외국 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는 경우도 좀 들어있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는 경우도 있고 많죠 이게. 일단 그런 거에 친해져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글로벌 기업들끼리 결례는 외교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죠. 외교. 기술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인 부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좋냐, 얼마나 좀 잘 맞냐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놀러 가는 게 스케줄 다 빡빡하게 잡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놀러 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 없는 게 보면 뭐 회장님들이 어디 뭐 인도나 뭐 사우디 간다고 하면 야 나도 안 가본 동네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최고급 어떤 호텔 같은 데 묵고. 근데 그게 일로 가는 거. 동선이 다 짜여져 있고 그리고 책임 막중해. 요 이제 바이어 만나면 몇 천억짜리 일이 달려 있어요. 몇 조짜리 일이. 예를 들어서 뭐 SK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은 해외 플랜트 사업 많이 하거든요. 해외 공사나 뭐 댐 같은 거 많이 지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한 조단이야, 조단이. 조단이라니까, 여러분. 보통 중동 같은 데서 많이 짓잖아, 이게. 많이 짓는데 그 일감 하나에 조가 달려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이게 술 같은 게 제대로 넘어가겠냐고.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삐끗해 보니면 우리 해외 5도 같은 날라가는데 몇 조짜리 날라가는데 한국 사람하고 또 다르단 말이야, 정서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한국식의 어떤 마인드가 안 통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남인데 나 처음 봤어.
한국식이 어떤 지역색이 안 통한단 말이야, 이게. 그 더 난감하단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것도 있어요. 그, 외국의 재벌들이 있죠. 재벌 2세, 3세들이 왜 외국 가서 학위를 따는지 아세요? 외국 가가지고. 뭐, 학사는 뭐 서울대나 연고대에 나오는 분들 더 있죠. 있는데, 석사나 박사는 일부러 유학 가가지고 따오신 분들 많이 있어. 그 왜 가겠어요? 그 유학기 가는 그 대학원 과정에 나랑 비슷한 뭐 재벌 3세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라에 어떤 힘있고 또 영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하고 이렇게 인맥 쌓고 하면 나중에 혹시나 내가 그쪽 나라에서 사업을 틀 때 도움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위 쌓는 거잖아. 맞잖아요. 뭐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놀러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놀러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사람들끼리 뭔가 친해지려고 있잖아요. 친구 모으려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일적으로 만나요, 일적으로. 근데 일적으로 만나는데 친해져야 돼.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돼, 정치. 이런 건 뭐 친해진다기보다는 정치죠, 정치. 뭐냐면 정치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슬리고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라인 만들고. 이 정치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 이런 CEO끼리 사실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는데 일을 트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일을 트기 위해서는. 맞잖아요. 그렇다고 난 너 싫어. 인간적 싫은데 너희 기업의 물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럼 친해져야죠. 그 친해지기 싫어도 친해져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가 뭔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션이 뭔가, 그런 걸 다 맞춰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야,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외국의 CEO가 한국에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다 맞춰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이게. 이게 사실 내가 회장이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수십 안에서. 내가 회장님이라면. 왜냐, 이게 정말 친해지려고, 정말 친구 사귀려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에 어떤 우리 기업들의 운명이나 대한민국 운명이 굉장히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럼 책임감이 막중해요, 이게. 내가 만약에 저기 이제 이 여행 가는 당사자라고 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당사자라고 치면 그 전날 잠이 안 올 것 같아. 뭔가 부담하고 부담스러워서. 왜냐하면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는 어울려야 되고. 이런 자 힘든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MT 가면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어울린다고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술 안 마신다고 야, 쟤 야갔네, 치사하네 얘기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MT가 뭐 일찍 자겠다. 나는 노래방 갈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먼저 잘 사람도 그냥 옆방에 재우고 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야, 저 사람 정말 치사하네, 술도 안 먹고 놀러와서 놀아야지, 혼자 저 뭐 앉으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근데 여긴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 어울리고, 어떻게 해서든 엮이고, 어떻게 해서든 친해지고, 어떻게 해서든 말을 터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친해져야 돼, 이게. 억지로라도 친해져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여기서 뭔가 원하는 목적 달성을 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목적을. 그럼 그 전부터 사전에 계획을 다 짜놓는다고, 여러분. 그냥 즉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 기업에 누가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할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라도 이제 며칠 전부터, 며칠 전이 아니지 몇 달 전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에 이제 비서진들 이 다 그런 거 다 이제 정보 같은 거 공유해서 맞춰 놓겠죠. 이게 세팅을 다 해놓겠지. 나는 일하는 것보다 더 피곤할 것 같은데. 나는 있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있잖아요, 기업한테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피곤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부담이 막중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때 아니 못 보잖아, 여러분. 살면서 이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향방이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 대기업 회장이 간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우리나라 1위 기업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2위, 3위, 4, 5, 6, 7 다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 그냥 그 회사만 알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로 치면 전교회장이 전교회장. 전교회장이 우리 학교 알리려고 가는 거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약간 전교회장 입장이죠. 네. 학생회장의 입장. 그러니까 단지 자신의 기업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부담이 엄청나게 막중하겠지.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장은 절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네,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나이 먹으니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네. 근데 나 이런 친구들은 사장이면 이제 힘든 거 안 하고 그냥 밑에 직원 시키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무일푼을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쉽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직장생활 마음에 안 드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근데 직장생활 그래도 힘들어 다니는 이유가 직장생활이 가장 안전하고 정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석. 그러니까 적어도 직장생활만 충실하게 하면 인생에 웬만한 리스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로 부자는 못 돼요. 부자는 못 되더라도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진 않아. 앞으로 이제 뭐 사업 같은 괜히 끄적였다가 휘청거려서 자빠지는 사람들 많이 생겨 이게. 일반 보통 사람이 사업 건드렸다가 자빠지면 이게 못 일어나 여러분. 설령 회복한다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회가 대출 한번 2억 받았어요. 말도 안 되지만 2억 받았어요. 그건 다 날려먹어서 빚만 2억이야. 그럼 이걸 내가 다 갖고 나서 청산하면 얼마나 걸릴까 이게. 한 15년은 걸리겠지. 거기에 딸 식구까지 있으면 생활비 드니까 더 갖기 힘들겠죠. 오히려 빚 있으면 가족 있으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분보다 가정 있는 빚 갖기 더 힘들어요. 왜냐 가정이 있으니까 애들 돈 나가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돈을 더 벌어야 돼 이게. 그럼 이제 가정 있는 분이 막 빚이 2억이다. 그러면 다 갖고 나면 나는 할부지 되는 거예요 이게. 총총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 갚아서 이제 자유롭겠지만 허탈하겠지. 뭔가 현타가 심하게 오겠죠 이게. 야, 빚이 없었다면 가족들하고 좋은 쪽 쌓고 이렇게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주일 내도록 일하지도 않았을 테고 가족들한테 부담도 안 줬을 테고 좋은 수익이 다 놓쳐져 버렸네. 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월급쟁이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무시받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창업하지 말고 직장 다녀서 직장 다니면 나오는 월급으로 돈 잘 관리하고 잘 버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